자, 여러분들 정말 잠시만요. 제가 이 영상을 9편 끝나자마자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나만 못 본 것 같아서 커뮤니티에서 막 눈팅하고 구모 해설, 최초 풀이 이거 언제 올라오는지 기다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발 이 영상만은 끝까지 봐주세요. 이게 아마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공통 기준으로는 6편보다 조금 더 어려웠을 거예요. 국밥처럼 나오던 13번에서 넓이 문제가 안 나오고 14번엔 또 오랜만에 탄젠트 함수가 나와서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 13번에서 K가 마이너스 2부터 6까지 나와가지고 5번 찍고 틀린 학생들도 꽤 있을 거고 이 9번에서 조금 당황했던 학생들도 꽤 많았을 겁니다. 근데 뭐니 해도 문제는 15, 21, 22번 요 세 문제였을 거예요. 이 15번은 3차 함수랑 y는 x, 마이너스 x 함수를 대충 그려가지고 뭔가 특수한 것만 찾으려고 노력했다면 이 부등식 조건 때문에 조금 어려웠을 거고요. 이 21번은 뭔가 작년 9평 21번이 생각나긴 하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감도 안 잡혔을 겁니다. 그리고 22번은 6평보다 조금 쉬운 느낌이었죠. 그래서 뭔가 열심히 풀었는데 이 점 A하고 B의 위치를 잘못 잡아서 답이 159로 나온 학생도 꽤 있을 거예요. 이런 멘탈 나가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풀리거나 틀려버리니까 이 뭐가 문제지 생각이 들면서 해설이랑 총평 둘 다 너무너무 빨리 보고 싶은 마음 엄청 정말 공감합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오늘 당장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왜냐면 오늘 안 하면 다 까먹어가지고 다시 할 기회가 정말 없어요. 이게 진짜 여러분들의 수능 점수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100분 동안 시험을 어떻게 봤는지 다시 복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도 문제 푸는 순서나 전략 짰던 것들이 시험장에선 적용이 잘 안 됐을 거거든요. 실수도 여러 개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시험 운용은 어떻게 했는지, 뭔가 아쉬웠던 건 없었는지 이 100분의 전체적인 흐름들을 다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넉넉하게 주고 이 못 풀었던 문제들을 다시 한번 제발 푸세요. 이게 진짜 내 실력으로 풀 수 있었던 건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왜냐면 시험이라 긴장돼가지고 못 풀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라면 실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더 효과적으로 완벽하게 하는 방법을 제가 이 영상 뒤에 붙여놨으니까 정말 2배속으로라도 꼭 보고 가세요. 이 9평은 수능 전에 가장 낯선 기출 문제로 공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정말 많은 깨달음을 줄 수 있는 문제인데 스스로 고민도 안 하고 쌤들의 해설 강의 듣고 역시 개특수 접하는 거네, 이거 계산 문제였네, 그냥 문제 별로다 이래버리면 수능 대비가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해설 강의 잠깐 하루만 미루시고 틀린 문제들 최소 반나절 정도는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내일 밤 정도부터 유명한 쌤들 전부 다 해설 강의 최대한 다 들으세요. 물론 여기에다가 마지막으로 제 무료 특강까지 들으시면 아마 완벽할 겁니다. 이 수십 명의 강사분들의 해설 강의를 들었어도 정말 많은 깨달음을 얻고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무료 특강에서는 9평 해설만 하는 게 아니라 이번 시험을 6평이랑 과거 기출까지 연결시키면서 역시나 일관된 원칙에서 논리적으로 쉽게 다 풀린다는 걸 보여드릴 거고, 이 2달 뒤에 보는 이번 수능을 정확하게 대비하고 역시나 똑같이 풀 수 있다는 확신을 드릴 겁니다. 자, 이번 주 일요일 저녁에 온라인으로 진행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이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2배속으로 딱 6분만 더 투자해서 뒤에 영상 봐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딱 시험이 끝나잖아? 시험이 끝나면 애들이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10명 중에 9명은 일희일비된 마음으로 잘 봤네, 못 봤네, 기분 좋다 이걸로 끝나. 그리고 바로 어떤 선생님들의 해설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커뮤니티에서 글을 확인하면서 그렇구나 저렇구나 확인하거나, 그런 것들 하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안타깝게도 9월 모의고사가 끝나고 수능에도 점수가 떨어질 확률이 높아. 당장 우리가 시험 끝나고 해야 될 게 그럼 뭐일 것 같아? 당연히 내가 그 100분 동안 시험을 어떻게 봤지? 했었던 모든 기록들을 정리해야 돼. 그것들 가지고 내가 남은 2개월 동안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잡는 거라고. 그 방향성에서 어느 하나 잘못된 루트를 만들지 않도록 촘촘하게 이걸 뭘 적어야 될지를 알아야 돼.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고. 그러니까 잘 들어, 알았지? 우리는 그 10명 중에 9명이 돼서는 안 돼. 그냥 일희일비하면서 시험 점수에 만족하거나 불안해하면서 어떡하지 하면서 인강에 의존하는 그런 9명이 돼서는 안 된다고. 잘 들어. 100분 복기야. 복기가 뭐겠어?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확인하자 이거야. 확인뿐만 아니라 우린 적어야 돼. 반드시 당일 해야 돼. 우선 목표부터 알아야지. 내가 이걸 왜 하는지 알아야지 애들이 납득이 될 거 아니야. 뭐겠어? 첫 번째, 시험 운용의 미숙함을 보완한다. 내가 시험을 어떻게 보자고 했니? 우리 연습 많이 했잖아. 막히는 거 넘어가고, 3-4번 본다고 생각하고, 멘탈 나가지 않게 유지하고, 체력 유지하고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건 내 뭐가 부족한 거다. 실력이 부족한 거. 예를 들면 어떤 게 시험 운용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만약에 9번에 힘을 엄청나게 쏟아가지고 10분을 썼어. 못 풀었네? 그럼 10번이 어떻게 보이겠어? 체감상? 게으러 보이지. 원래 안 그랬는데 내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12번을 못 풀었다고 쳐봐. 시험이 끝나고 나서 12번을 풀었어.
풀어봤다고. 답이 나온 거야. 그럼 얼마나 억울해. 그런 것들을 아직은 미숙할 수 있으니까 보완해야 된다고. 두 번째, 단원별 약점을 보완하려고 한다. 문제를 풀다 보면 3분 만에 풀 수 있을 것 같았던 것들이 10분 동안 안 풀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생각보다 내가 많이 준비했다고 생각했던 단원들이 또 안 풀릴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파악해보자는 얘기지. 세 번째로, 실수 안 하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3, 4등급의 학생이 실수로 나가는 문제들이 몇 문제나 될까? 최소 두세 문제야. 내 실력이 부족해서 말고 진짜 단순 계산처럼 허무맹랑한 실수들, 그것만 잡아도 어때? 플러스 몇 점이 될 거냐고. 그거 한번 잡아보자고. 이해됐어? 그럼 어떻게 될 거야?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생각해야겠지. 자, 첫 번째, 틀린 문항과 못 푼 문항을 다시 푸는 거야. 자, 이거는 뭐냐면 단순히 풀어보는 것에 의의를 두는 게 아니라, 아까 시험 운용을 잘못했을 때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어? 내가 원래 12번 문제는 한 10분 정도에 걸쳐서 푸는데 5분밖에 못 썼다. 시간이 부족했어. 이러면 아쉬울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 진짜 실력만큼에서 풀 수 있는 것들과 못 풀 만한 문제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한번 풀어보는 거야. 내가 제대로 된 시험 운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못 풀었어, 이건 풀 수 있었어, 이런 것들을 확인해보자고. 혹은 계산 실수 한번 확인해보는 거야. 보통 찍은 게 아니면 답을 맞았다고 해서 낼 거 아니야. 맞잖아. 근데 왜 틀렸지? 그게 계산 실수도 있고, 아니면 풀의 방향이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확인해보자고. 단순 오답이 아니야. 그 이후에 할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시간을 딱 정확히 잡고 해야 돼. 이걸 20, 30분, 1시간 동안 풀라는 게 아니야. 그건 얘들 실력이 아닐 테니까. 맞잖아. 그래서 풀어본 것들은 최대 7분 정도까지만. 근데 처음 본 거야. 내가 13번은 아예 못 풀었어. 한 15분, 10분 정도? 이렇게 해보는 거지.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거야. 제일 중요한 게 계속 나오는데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 거. 모든 문항에 자세한 복기를 한다. 근데 이거보다 이게 더 중요해. 세 개의 카테고리를 나눴어, 내가. 이게 1번, 2번, 3번인데 1번 카테고리에 대해서, 2번 카테고리, 3번 카테고리에 대해서 써야 되는데 내용이 이거야. 상세 내용, 원인, 해결책. 하나씩 볼게. 잘 봐봐. 모든 문항이라는 게 중요해. 맞았든간 틀렸든간 다 해야 돼. 한 문제를 볼 때 내가 이 세 가지의 카테고리를 보자는 얘기야. 시간, 멘탈, 체력을 과하게 썼니? 아니면 시간이 부족했었니? 등등. 시험 운용에 대한 내용들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7번 문제 내가 딱 봤어. 근데 이거는 맞았는데 8분이 걸린 거야. 정상이 아니야. 정상 아니잖아. 그러면 왜 8분이 걸렸는지에 대한 이유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일 수 있어? 내가 이게 맞은 줄 알았는데 이 풀이가 틀렸었던 거였어. 근데 틀렸던 풀이를 마치 4분 동안 먼저 쓴 거야. 돼, 안 돼? 안 됐었던 건데 나는 그냥 그 순간에 몰랐으니까 한 거지. 아니면 또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어떤 조건 하나를 빼먹어가지고 그냥 문제를 막 풀다 보니까 시간을 엄청 쓴 거야. 근데 나중에 이거 발견해가지고 겨우 푼 거지. 아니면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어. 아까처럼 13번 같은 문제를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는데 내가 이 문제에 시간을 충분히 줬으면 풀 수 있었던 문제였는데 다른 문제들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이 문제를 못 풀었어. 그랬을 수도 있잖아. 그런 경우라면 아, 내가 이 앞부분에서 이렇게 시간 날린 것들을 이렇게 시간 확보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시험 운용에 대한 분석을 해보자는 얘기지.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시험 안에서 풀었는지. 그럼 두 번째, 최적의 풀이로 풀었는가? 삼각함수의 활용 문제야. 도형 문제. 도형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 라고 하면 님들의 루틴이 있다고 생각해봐. 보조선을 긋고 도형에 어떤 걸 파악하고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를 생각해보고 뭐 등등 했다고 쳐봐. 근데 그걸 시험 때 되니까 아무것도 못한 거야. 그래서 막 중구난방 풀다가 뭐 했다가 막. 그럼 님들 입장에서는 아직 삼각함수의 활용 문제가 최적의 풀이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겠지. 그럼 내가 공부한 단원에 무슨 놈이 되겠어? 약점이 되겠지. 그걸 파악해보자고. 답을 맞췄더라도 3분 만에 풀 수 있어야 될 걸 5분, 10분 만에 걸쳐서 풀었다면 내가 부족한 단원인 거일 거 아니야. 이해돼? 그걸 파악해보자고. 세 번째, 실수했는가? 안 했는가? 했다면 무슨 실수였는가? 어떤 실수가 있을 수 있겠니? 조건 빼먹는 거? 이런 건 사실 실수라고 치부 안 해야 돼. 왜냐면 내가 조건을 어떻게 하라고 해? 다 끊으라고 하잖아. 그게 무슨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만약에 진짜 허무맹랑하게 뭐 3인데 2로 봤다든지 x제곱인데 x로 썼다든지 그런 실수를 했으면 적으시라고. 근데 이런 카테고리 안에서 상세 내용, 원인, 해결책을 다 적는 거야. 만약에 내가 7번 문제에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쏟았어. 그 다음 원인이 다 파악이 되면서 해결책까지. 아, 그럼 내가 이 7번 문제, 8번쯤 문제에서 순간 막혀가지고 내가 이렇게 시간 한 문제에다가 엄청 오래 쓸 수도 있으니까
이건 내가 2번, 3번, 4번 풀겠다고 생각하고 의식적으로 넘기는 연습을 해야겠구나. 이런 어떤 얘기들을 할 수 있겠지.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서 적은 내용들을 정리해야겠지. 어떻게 정리하냐면 이건 모든 문항별로 쓴 거잖아. 마지막 약간 최종 정리한다고 생각해. 시험에서의 오늘의 마지막 느낀 점은 이거였다. 이런 느낌으로 정리하시면 돼. 그래서 시험 운용 정리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면 나는 항상 한 문제 볼 때마다 한 3번 정도 본다고 생각하고 넘겨야지. 아니면 단원별 약점 정리. 이젠 쭉 정리해보는 거야. 수원에서는 뭐가 부족했는지, 수투에서는 뭐가 부족했는지, 그래서 그 부족했었던 단원별로 내가 뭘 채워야 되는 건지, 문제를 많이 풀까? 이건 개념을 봐야 될까? 인강을 봐야 될까? 마지막 실수 정리하는 것들은 어떤 실수를 했는지를 정리하다 보면, 예를 들면 검사는 이렇게 하자, 이런 계산에서 많이 실수하니까 이땐 조심하자 등등이 될 거라고. 각 문항별로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다 쓸 거 아니야. 그것들을 쭉 정리해가지고 마지막 최종 정리 한번 해보자 이런 거야. 알겠죠? 마지막 3번째, 진짜 중요한 거. 대부분 이걸 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 제발 하지 말라고 마지막에 얘기해 놓을게. 커뮤니티 눈팅 금지 이건 뭐야? 하지마 그냥. 커뮤니티 누가 하는 줄 알아? 커뮤니티에서 글을 쓰는 애들은 1등급, 2등급 상위 10% 안에 든 애들이야. 걔만 따져도 몇만 명이야. 이런 거 봤지? 짜증나네. 하나 놓쳐가지고 92점 맞았어. 80 몇 점 맞았어. 뭐 맞았어? 그 친구들이 커뮤니티를 지배해. 그럼 내 입장에서 어떻게 돼? 생각이? 나 겁나 어려웠는데. 뭐지? 허탈감, 허무함, 공허함, 박탈감. 그렇게 시험이 쉬웠나? 나 병신이니까 이렇게 된다고. 보지마. 얻어갈 게 없어 지금. 나한테 물어봐. 그리고 이걸 보면 어쩔 수 없이 감정이 일희일비하게 돼. 2번째, 커리큘럼, 인강, 급 변경 금지. 이건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 대해 얘기하는 거야. 6등급에서 2등급 됐네? 그럼 그 방법 옳게 된 거니까 가면 돼. 근데 반대로 떨어지는 경우는 3등급에서 1등급 됐네? 뭔 말이야. 1등급에서 3등급 됐네? 그럼 1등급에서 3등급이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써보면 이해가 된다고. 내가 이번에 실수가 터졌구나. 덜 공부했었던 단원들이 엄청 많이 나와서 내가 점수를 못 받았구나. 나올 거 아니야, 사이즈가. 그러면 방향이 잡힌다고. 내가 어떤 공부를 할지. 맞잖아. 근데 그거 없이 이 X를 하니까 나 그럼 이거 강의 들어야 되나? 나 이 사람으로 바꿔야 되나? 이렇게 된다고. 근데 님들뿐만 아니야. 이게 무조건 그렇게 돼. 감정이 그냥 그거 하지 마시라고. 차라리 나한테 물어봐. 선생님 제가 이 상태인데 어차피 나한테 이런 걸 제출하면 내가 알려주겠지만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야. 알겠지? 절대 그러면 안 돼. 3번째. 근데 이럴 수 있어. 진짜 이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땐 바꿔야지. 내가 영어를 6개월 동안 하고 있는데 3등급에서 계속 점점 떨어져. 4에서 5로 떨어져 계속. 이게 문제 있는 거지. 근데 그 문제를 분석해보면 나온다고. 근데 문제를 분석하다 보니까 지금 학원, 지금 강의 듣는 방식 이게 안 맞아. 이건 아니야. 그럼 당연히 바꿔야지. 근데 충동적으로 하지 말자고. 단순히 점수만 보고 하지 말자는 얘기지. 뭔 말인지 알지? 3번째, 마지막. 해설 강의 바로 보지 마세요. 자꾸 점수 때문에 힘들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풀 게 없으니까 이걸 보는 거야. 실시간 특히나. 내 점수의 위로를 받는 거지. 선생님들 얘기해 주실 거 아니야. 총평해 주실 거 아니야. 수학 어려웠어. 국어 어려웠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아무 하등 도움이 안 돼. 어떤 게 부족해서 뭘 채워야 될지를 알고 가야 되는 건데 그냥 그렇구나. 못 봤어. 틀렸어. 난 왜 틀렸을까? 4번째. 쓸데없는 질문하지 마. 선생님 사탐 지금 3등급인데 몰빵하면 1등급 될까요? 바로 딱방각이지? 말이 안 되잖아. 각자마다 어디에서 지금 3등급에 머무르고 있는지, 뭘 채워야 될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얼마나 투자할 수 있을지 다 다른데. 님들이 제일 잘 아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점수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면 이거 얘기 안 하게 돼. 마지막 계속 얘기한 일희일비하지 말자. 뭐에? 점수에 일희일비하지 말자. 근데 이 말이 있잖아. 시험을 못 본 친구들을 위한 위로의 말이 아니야. 잘 본 친구들도 마찬가지야. 난 잘 본 애들한테 더더욱 얘기해. 야, 잘 봤어? 네가 잘 본 이유가 뭐야? 2개 찍어서요. 의미 있니 이러면? 아니잖아. 그 2개 분명히 수능 때 틀릴 수 있는 건데. 맞잖아. 그럼 넌 잘 본 게 아니야. 넌 이걸 채워야 돼. 저걸 채워야 돼.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하면 이거 무슨 내용, 원인, 해결책 이거 양식에 맞춰서 할 필요 없어. 근데 해결책 정도는 생각은 해봐.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내가 시간 날렸어? 그럼 이렇게 안 해야겠다. 내가 이거 약해? 그럼 이거 열심히 해야겠다. 이 정도만 해도 된다고. 뭔 말인지 알아? 그래야 방향이 잡히니까. 알겠죠? 멘탈 나가지 마. 그럴 필요 없다. 9월 시험 너무 중요한 거 알아. 근데 점수 때문에 멘탈 나가지 말자고. 만약에 니들이 속상하고 힘들고
멘탈이 나갈 거면 어느 포인트에서 나갔으면 좋겠냐면 님들이 진짜 열심히 한 거야. 열심히 했는데 뭔가 열심히 한 것들을 발휘 못할 때가 많잖아. 우리가 뭐 운동 같은 거 할 때도 그게 너무너무 억울한 상황이라 본인한테 화나는 느낌? 이 정도 감정은 괜찮아. 그럼 고치면 되니까. 근데 40점이네, 50점이네, 4등급이네. 야, 69점이 만약에 3등급 컷인데 내가 68점 맞았어. 아쉬워. 이게 의미가 있니? 아, 그렇잖아. 야, 69점 맞은 애는 그럼 기분 좋아해야 되고 68점 맞은 애는 기분 나빠해야 돼? 3등급, 4등급이니까? 아니잖아. 그런 거 의미 없다고. 아시겠죠? 너무 걱정돼서 계속 얘기하게 된다.